요즘에는 진짜 걱정도 많고, 어떻게 투자 전략을 삼아야 할지도 좀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자금, 5월의 상황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제 옆에 그 하재석 연구원님을 모셨거든요. 이분을 모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NH투자증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우스뷰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종목 선택에 난해한 부분들을 우리가 ETF라는 상장지수 펀드로 우리가 대체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영역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을 담당하고 계시기에 최근에 이런 말 하시면 강남 부자들이 좀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는 스탁고가 좀 늘어나고 있는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관심 있는 수준이 조금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월배당 ETF라고 하는 것이 좀 한번 살짝 살펴보니까 이게 여간 이렇게 단순하게 쉬운 것만 또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가장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월배당 ETF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하재석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뭐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하반기 슬슬 전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다 우리가 뭐 결론을 낼 수는 네, 없지만 네. 이제 미리 보기 잠깐 하반기 살짝 느낌은 어떻습니까? 뭐 일단 상반기 지금까지 짚어보면은 예. 사실 연초에 주식 시장이 대부분의 국가 주식이 좋았고 최근에는 심지어 중국도 많이 올라가지고 주식이 좋았고 채권은 사실 이렇게 재미는 없었어요. 그리고 금이라든지 뭐 유가도 오르고 사실 뭐 웬만한 자산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도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은데 4분기에 조금 이제 이벤트들이 좀 몰려 있거든요. 미국 대선이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하나 있고 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9월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4분기에는 조금은 위험 자산이 쉴 수는 있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반기에도 주식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3Q까지는 좀 어느 정도 가다가 4분기에는 우리가 조금 되짚어 볼 게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가 저희 쪽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 최근에 고용 지표도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가 가고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CPI 결과도 금리 인하 쪽으로 약간 무게추가 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기는 한 9월 정도로 예상하신다. 하지만 이제 미국 대선이 한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위험 자산인 이 주식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미리 보기. 여러분들은 아마 6월 달이 되면 우리 화목한 런치스타 뿐만 아니라 우리 NH투자증권 유튜브에서 아마 하반기 전망에 대한 섹터별로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서 연구원님이 하나씩 이렇게 브리핑을 하시면서 제가 궁금한 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월배당 ETF라고 서두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랑 한국의 월배당 ETF의 순자산 총액,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시가총액 같은 거죠. 이게 계속 커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보다 한국이 굉장히 작년부터 이 월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고객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사실은 이런 ETF에 관심이 많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건 이제 미국 월배당 ETF고 국내 상장된 월배당 ETF들 중에서 규모가 좀 큰 것들을 제가 테이블을 가져왔는데 미국은 사실 채권이 많아요. 채권은 이제 월배당을 준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냥 채권 투자하는 거고요. 국내 우측 테이블에 이제 국내 상장 ETF를 보시면 주식이라든지 커버드콜, 리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국내 투자자분들이 미국 투자자들보다 월 배당에 대한 어떤 니즈는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적극적이에요. 특히 저는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월 배당 ETF가 나왔을 때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화면 좀 바꿔주세요. 네. 배당을
한 달에 한 번 받는 거랑 분기에 한 번 받는 거랑 혹은 연 한 번 받는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자주 받으면 기분이 좋겠죠. 예. 근데 매월 예를 들어서 1,000원 받는 거라고 치면 그럼 1년에 12,000원을 받는데 1년에 한 번 12,000원을 받는 거랑 매월 1,000원씩 받는 거랑 약간 이제 기분상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정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자주 받는다는 게 뭔가 저희가 보는 어떤 수익률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은퇴하시고 나서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상가 같은 거 그리고 원룸 같은 걸 사셔서 매월 월세 받는 거를 많이 목표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렇죠. 이제 노후 자금으로 활용을 하시는데 예. 그걸 이제 금융자산으로 이제 구현을 하시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신 거죠. 그러니까 원룸에 예를 들어 뭐 2억짜리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월세를 한 6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치면 이 금융자산에 2억을 투자해서 60만 원이나 혹은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니까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짧았다. 이런 수요는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표는 일단은 왼쪽 말고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는 좀 달리 채권과 주식과 리츠와 커버드 콜 좀 더 다양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점인데 커버드 콜은 그러니까 위험자산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콜옵션을 매도하는 건가 뭐 이런 식의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데 네, 좀 어려워요. 요거를 제가 그러면은 우리 주린이들도 많기 때문에 커버드 콜이 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제가 좀 투자를 요즘 많이 하셔가지고 예. 궁금해하시는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ETF를 투자를 하셔서 월 배당을 월 배당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많이 보셔요. 그렇죠. 당연히 봐야죠. 그렇죠. 당연히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다른 데 있어요. 뭐냐면 여기 이제 4가지를 제가 꼽아놨는데 아까 제가 이제 원룸을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원룸에 2억짜리 원룸을 사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60만 원 월세를 받기로 했는데 원룸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쵸. 2억이었는데 1억 5천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한 ETF의 주가가 오르면 좋고 최소한 빠지지는 않아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 기초자산의 안정성이라는 제가 이런 좀 표현을 썼는데 요거를 이제 제일 왼쪽에 놨습니다. 그래서 이 월배당 ETF를 투자를 하실 때는 이 ETF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배당이 나오는 건데 이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야 될 거를 이제 골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격이 오르면 더 좋아요. 성장성. 오르면 좋지만 사실은 안 올라도. 유지만 돼도 배당이 나온다면 뭐 크게 나쁘진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의 안정성인데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2억짜리 원룸을 사서 60만 원씩 월세를 받고 있는데 주변에 대규모로 오피스텔이 공급이 됐습니다. 월세가 40만 원으로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ETF도 마찬가지로 이 기초자산이 지급하는 배당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가져왔고 아까 커버드콜을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커버드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요즘에 제일 많이 하세요. 네, 제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요거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국내 커버드콜 ETF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많아졌고 왼쪽에 이제 기초 자산이 있습니다. 자산. 그러니까 이 커버드콜은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리면 아주 어려워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콜 옵션을 매도를 해서 콜 옵션 매도를 한 그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프리미엄을 가지고 배당을 지급하는 구조인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이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콜 옵션을 매도를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가 뭐냐면 갖고 있는 이 주식의
상승분을 일정 부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배당주, 반도체, 빅테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주식들을 들고 있거든요. 예, 예. 이 주식들을 들고 있는데 ETF 안에서 또 플러스 콜옵션을 매도를 해서 배당을 굉장히 좀 많이 지급할 수 있게 이제 구조를 짜놓은 거죠. 예, 예. 근데 말씀드린 대로 콜옵션을 매도를 해서 배당을 받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한 달 만에 뭐 10% 상승했다. 그러면은 이 콜옵션 매도분 때문에 주가, 이 내가 갖고 있는 커버드 콜 ETF의 가격은 그만큼은 못 따라간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배당을 많이 받는 대신에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에 많이 하시는 게 이 미국 고배당주 커버드 콜을 제일 많이 하세요. 이걸 제일 많이 하시는데, 예. 저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국 고배당 주식이 그래도 주가의 변동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그래도 꽤 높은 자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갖고 있고 자산으로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원룸이에요. 미국 고배당주가. 예. 이걸 이제 원룸으로 갖고 있고 여기에다가 콜 옵션을 매도를 쳐서 이제 배당금을 이제 매당 받으시는 건데, 여기 이제 이름에 보시면 7%, 3% 혹은 밑에 15%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또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이게. 아니 모르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난 15%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름 잘 정해야 되겠는데, 그쵸.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15%는 말 그대로 1년에 배당금을 15% 정도를 지급을 하겠다고 이 운용사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근데 그 확정은 아니에요. 이제 그쵸. 이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확정은 아니고 네. 이제 목표로 하는 거고, 요 요 정도는 드릴 수 있겠다고 목표로 하시는 거고, 예. 7%, 3%는 요것도 이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7%, 3%를 지급을 하는데 15%에 비하면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게 다가 아니고 이제 미국 고배당주니까 주식에서 또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또 플러스로 나갑니다. 그래서 플러스라고 했구나. 예, 그래서 플러스 한 3% 정도는 더 나가기 때문에 합치면은 대략적으로 10% 혹은 한 6에서 7% 정도 배당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예, 그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조금 앞으로 요 장표 다시 보여드려서, 네. 기초자산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의 성장성,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더 좋죠. 더 좋은데, 안 빠지는 게 더 중요하죠. 네, 안 빠지는 게 좀 더 제가 볼 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배당이 빠지는 게. 높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반도체, 빅테크, 미국 주식 이렇게 고배당주 있는데, 반도체, 빅테크는 아무래도 주가의 업사이드가 좀 더 크긴 커요. 그렇죠. 근데 빠질 때는 조금 더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성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미국 고배당주를 기초로 한 커버드 콜을 하시는 게 조금 유리하고, 근데 나는 조금 주가가 빠지는 것도 감내하면서 배당도 받으면서 커버드 콜을 투자할래. 그러면 반도체나 이제 빅테크 쪽으로 가시면 향후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원룸을 샀지만 1억 8천만 원이 될 수도 있지만 그쵸. 나중에 3억이 될 수도 있다. 이 원룸이 이제 그런 컨셉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장점은, 만약에 내가 2억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올라서 3억이 됐다. 그럼 2억일 때는 10% 예를 들어 프리미엄이면 1년에 2천만 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3억이 되면 3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배당금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커버드 콜 ETF를 투자할 때는, 세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이 기초 자산이 뭔지, 요거를 일단은 봐야 되고, 나는 안정적인 걸 원한다? 그러면 고배당주. 나는 조금 업사이드 있는 걸 원해. 그럼 빅테크, 반도체, 여기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이 퍼센트라고 붙은 이 프리미엄인데, 예. 여기도 미국 배당 7%, 3% 두 개가 있잖아요. 배당을 많이 받을수록 어떻겠습니까? 주가의 상승분을 더 많이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배당이 더 중요해 하시는 분은 퍼센티지가 높은 걸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나는 배당은 한 6에서 7% 정도만 받으면 될 것 같아. 근데 미국 주식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나는 가격이 오르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 배당을 조금 덜 받는 걸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 마지막 요게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게 이제 기초 자산들이 대부분 주식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빠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주가가 빠졌다가 예를 들어 회복을 했다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예. 한 6개월 있다 회복을 했어요. 20% 빠진 다음에 6개월 있다 주가가 회복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버드 콜은 주가 상승분을 다 따라가지는 못해요. 왜냐면 배당을 그만큼 받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 상승분을 일부 포기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가의 절반 정도를 따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20% 빠졌다가 다시 이제 원복을 하면, 얘는 커버드 콜은 그보다 주가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나는 그냥 기다려서 어차피 회복될 걸 보고 가겠다 하시면 들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세 가지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커버드 콜이 중간중간에 주가가 한 번씩 빠졌을 때 조금 이제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이제 기간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예.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 고배당주처럼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걸 택하셨을 경우에는 그냥 안정적으로 조금 가실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나는 이제 죽어도 10% 정도의 배당을 받아야 돼.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뭐 7% 프리미엄이나 아니면 10% 프리미엄, 15% 프리미엄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와도 돼. 그러면 뭐 3% 프리미엄, 아니면 여기 이제 퍼센트 안 나온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시면 미국 주식을 꽤 많이 쫓아가면서 매월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월배당 ETF에 시작을 하시는 우리 고객님들은 아까 상가라는 임대료에 대해서 예시를 주셨지만, 기초자산의 어떤 우상향의 변동성을 쫓아가는 전략보다는 그래도 배당이 네. 우선순위여서 기초자산의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하시는, 그래서 아까 미래에셋에서 하는 타이거, 네. 수탁 순 자산액이 제일 많았던 이유. 그쵸. 예, 요거가 그래서 좀 미국 배당, 요게 네. 좀 괜찮을 것 같고, 여기 3%, 7% 요거 이제 요거 말씀이시죠. 예, 네. 요런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차트만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네. 여러분 국내에 상장한 커버드 콜 ETF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하재석 연구원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자료 장표에 보면 앞에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두들겨 보셔가지고 요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소위 빅테크 종목, 반도체 종목들의 어떤 주가 드라마틱한 가파른 성장보다도 왜 이렇게 얘는 우상한 건 알겠는데 가파르지 못하지? 당연히 월배당 ETF의 특징, 그 커버드 콜의 어떤 프리미엄, 이런 거 다 녹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커버드 콜을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앞으로 좀 다시 돌아와서, 네. 그다음에 요것도 좀 많이 하세요. 미국 고배당주 ETF. 요거 보시면 네. 여기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제가 조금 진하게 해놓은 요게 이제 국내 상장 ETF인데, 네. 요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 상장 고배당 주식 ETF는 월배당 지급하는 상품이 여기 위에 몇 개 적어 왔는데, 네. 생각보다는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요게 이제 뭐 원화로 치면 크긴 한데, 네. 미국 내에 있는 고배당 ETF 중에 상대적으로 작은 애들이요.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란 얘기죠. 미국 사람들은 월배당을 굳이 이렇게 많이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원하시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4개를 제가 리스트업을 했는데, 요게 이제 이
아마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와서 요즘 많이 아실 텐데 미국의 SCHD라는 ETF하고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고 있어요. 이거 네. 4개 있는 ETF가. 네, 네. 근데 이제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 SCHD의 이 주당 ETF의 배당금을 보시면 연도별로 매년 늘어나요. 매년. 예. 매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배당 수익률은 대체적으로 한 3%대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죠. 국내 고배당주 ETF나 고배당 주식들 보면은 뭐 6%, 7%짜리 많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 절반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배당 수익률 자체는 상대적으로는 좀 낮은데 매년 배당금이 늘어나니까 이게 내가 지금은 3%지만 매년 늘어나면은 내가 투자한 원금 대비해서 몇 년 후에는 4%, 5%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장기적인 배당의 이 성장성이 미국 고배당주 쪽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요 4개 ETF 중들은 사실 거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네. 여기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있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괄호치고 H라고 붙은 거 있죠. 예. 요것만 $1 해지가 돼 있어요. $1 해지. 나머지는 그냥 달러 자산을 그대로 그냥 가져가니까 네. 예를 들어서 $1 환율이 튀어가지고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는 환에서 좀 더 이득이 생기는 거고 얘는 이제 환율을 그냥 막아놓은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1 해지된 상품을 지금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해지 비용이 지금 1년에 한 2% 정도 드는데 그러면 사실 배당 수익률을 거의 다 까먹잖아요. 까먹네요. 네. 그래서 해지보다는 그냥 오픈, 달러를 그냥 그대로 갖고 계시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 달러 자산이 조금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네. 달러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네요. 여기 말씀드린 요 4개 ETF. 네. 요 4개 ETF의 지수가 요런 방식으로 이제 종목을 고르는데, 최소 10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하고, 과거 5년 동안 배당이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 배당 수익률도 어느 정도 돼야 되는 이 종목들을, 100개 종목을 담습니다. 미국의 100개 종목.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 배당이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네. 종목들을 담는 거고, 예. 이 왼쪽 차트 보시면 주가도 이 SCHD가, 미국에 상장된 SCHD가 우리나라 상장된 이 미국 배당 ETF와 똑같은 지수를 추정하는 거거든요. 네. 뭐 중간에 조금 주가 빠지는 케이스도 있지만, 뭐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요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 고배당주 ETF는, 이 자산 자체 안정성이 좋고, 그다음 예. 배당도 안정성과 배당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버드 콜 ETF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훨씬 낮아요. 아까 여기 보시면 3.4%에 3.5%. 이게 예. 이제 최근 작년 기준인데, 예. 요 정도 그냥 일단은 지금 기준으로 요 정도인데, 요게인데 주가가 앞으로 또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당장의 배당 수익률보다는 조금 이 성장성에, 안정성과 성장성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차트가 SCHD를 제가 차트를 좀 열어두고 지금 주봉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월봉의 모습 쭉 보면 이렇게, 그다음에 주봉도 이렇게. 뭐 보시다시피 코로나 때 빠졌다가 쭉 올라오는데 뭐 그렇게 뭐 많이 올랐다는 느낌은 못 받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이라는 매력, 그리고 기초자산의 성장성보다는 좀 약간 안정성에 좀 치우친 느낌, 요런 쪽에 요거를 이제 거의 복제를 해서 우리 국내 상장된 ETF 아까 4가지 보여드렸던 모습들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내용을 좀 해주시면. 한국 주식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죠. 한국 주식. 한국 주식 근데 제가 이 한국 고배당주 월배당 ETF를 여기 왼쪽 테이블에 2개를 가져왔어요.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네.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한국 고배당 ETF 중에 월배당을 주는 건. 이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12월 결산인데 예. 많이 늘어났지만 이제 분기 배당 지급하는 기업들까지는 조금 있지만 월배당,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4월에 배당 주고 5월에 배당 주고 이런 기업들은 잘 없잖아요. 분기 배당은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월배당을 구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두 개밖에 없는데 일단은 눈에 띄는 게 배당 수익률이죠.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한 5에서 6% 정도의 배당 수익률은 아마 기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보다는 높죠. 미국보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이제 한국 주식 하면 뭐 여기 은행 고배당 플러스라고 돼 있는데 은행도 그렇고 일단은 뭔가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것 같은 믿음은 잘 안 생기잖아요, 우리가. 우리 그런 이제 의견 있죠. 예, 느낌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이 우측에 있는 요 차트를 보시면 요게 이제 고배당주 지수예요. 왜 제가 요 지수를 가져왔는데 이유가 이 왼쪽에 있는 요 ETF가 추정하는 지수는 이제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조금 오래된 지수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가져와 봤는데 뭐 변동성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코스피랑 비교하면은 성과가 이제 훨씬 좋습니다. 예, 훨씬 좋아서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내 고배당 주식에 대한 어떤 이런 일종의 불신 이런 것도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관심이 이제 많으신 게 요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네, 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인데 요게 이제 뭐 물론 정부가 어떤 이 강제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뭔가를 하기를 이제 유도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강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 ETF들 지금 월배당 ETF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뭐 금융주라든지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좀 들어있어 보이고 뭐 자동차 이런 쪽이 주로 대부분 들어있어요. 근데 요 기업들이 대부분 그래도 이제 현금 흐름이 양호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주주가치 제고를 뭔가 할 수 있는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향후에도 어떤 이 주가의 이 하방 경직성 자체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상당히 높아졌다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던 업종인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향후에 다시 예를 들어 작년 말 주가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 밸류에이션이 워낙 낮았었는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이 일환으로 이 금융주들이 대표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제 나가고 있는 그런 업종인데 그래서 과거에 이제 PBR 0.3이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좀 부진해도 PBR 한 0.5, 0.6은 유지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하방 경직성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는 거고, 배당은 이제 이 과거에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보면은 뭐 정부의 어떤 이 방향성에 따라서 또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중기 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배당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자체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내 이 월배당, 고배당주 ETF를 통해서도 우리가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것도 투자를 고려해 보실 만한 그런 ETF다. 요 두 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까 그 기초자산 보니까 왼쪽의 장표는 약간 은행주 위주가 됐죠.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타임폴리오 삼양식품이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거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타임폴리오, 요게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
뭘 제가 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이 오늘 상한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요즘 그래요. 저 화면 좀 바꾸시면 요즘에 이제 주가가 뭐 HLB 사태도 좀 있긴 하지만 실적 이제 1분기 실적이 끝났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불닭 볶음면을 먹고 너무 매우면 빙그레에 우유를 먹어서 지금 다 종목이 나온 겁니다. 삼양식품은 상한가, 빙그레 급등. 좀 여기 이거 2개 먹었는데도 약간 출출하다 그러면 이제 냉동 김밥에 뭐 우영을 먹고 이런 약간 이 수출 데이터를 통한 이 어닝 효과들이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이런 종목들이 담고 있는 ETF 이 기초자산 장표를 보니까 저 종목 뭐 ETF 또 수익률 보니까 또 급등. 이런 게 또 쏠쏠한 재미가 또 있네요. 네, 이 타임폴리오는 이제 이 액티브 ETF군요. 플러스 배당 액티브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운용사에서 이 주가가 잘 갈 만한 종목들을 이제 담는 그런 컨셉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가 차익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재석 연구원님이 전반전에는 약간 뭐랄까요, 뭐, 커버드 콜 필두로 해서 이 미국 빅테크, 이쪽을 좀 다뤄주셨고, 또 후반전에는 또 국내에 또 2가지 우리 국내 상장된 ETF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은 월배당 ETF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건 약간 투자 성향이 남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혹시 기관 이제 세일즈나 이게 브리핑을 하실 때 반응이 어떠십니까? 기관들 반응은? 기관은 사실은 이제 그 배당 수익률 자체보다는 배당과 주가 차익을 합한 총 수익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월 배당을 받는 거라는 게 기관 투자 입장에서 사실은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이제 은퇴를 하셨거나 노후자금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매월 어떤 캐시플로우를 원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시기에 적합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은퇴 시점을 앞두시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이 좀 더 맞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좀 젊은 분들 중에서도 우리 이제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 월배당 ETF를 하셔서 배당을 받잖아요. 그걸 그냥 또 재투자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또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복리 효과를 또 기대를 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또 저도 인상 깊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운용의 하나의 좋은 식재료가 될 수 있는 오늘 월배당 ETF에 대해서 하우스뷰 담당하고 계신 하재석 연구님 모셔서 이 ETF에 대해서 한번 핵심만 모아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좀 약간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하고 있는 또 화장품에 대한 인덱스한 내용과 그 다음에 최근에 애플 효과랑 뭐 저는 폴더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삼성은 또 어떻게 또 야심작을 어떻게 또 드러낼 것인지, 이런 타임테이블이 서서히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향, 애플향, 요거에 대한 또 내용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뭐 천연가스가 더 조심스럽게 또 올라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신조선주에 대한 부분들, 선가 괜찮죠? 그런데 조선주가 잘 가다가 조금 조정 기미가 좀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 전망이 6월에 펼쳐지는데, 그 전에 5월에 좀 하반기에 좀 타이트하게 요런 주제들 가지고 화목한 런치 스탁을 좀 운영해보고, 6월에는 바로 하반기 전망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재석 연구원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컨텐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